현대차 노조가 5년 만에 총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날짜는요 7월 12일입니다. 예.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차 주식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안 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지난 5년간 파업을 안 한 것도 보면 예, 이게 입맛 맞추기를 다 했기 때문이거든요. 현대차 입장에서는요. 문재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눈치를 보면서 노조 입맛을 들어줬기 때문에 총파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요. 7월 12일 날 총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총파업의 규모가 이 단일 노조는 최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조합원이 44,000명이에요. 7월 12일에 예, 아침 출근조부터 시작을 해서요. 2시간. 예. 그리고 오후 출근조도 2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4시간을 부분 파업을 한다고 하네요. 문제는 여러분. 그래요. 파업을 하는 건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파업을 하는 거는. 이게 뭐 요구사항이 맞지 않으면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민주노총 산하에 금속노조가 있습니다. 산별노조죠. 금속노조 산하에 현대자동차가 있거든요. 예, 기업별 노조로. 바로 이 예,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가 지금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7일간 파업을 진행을 하는데 현대자동차가 동조 파업을 하는 겁니다. 와, 저는 노동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정치파업. 정치파업은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아주 적폐 중에 저는 적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조합이라는 게 왜 필요한가요?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근로자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그러면 사용자 측과 이야기를 해서 이게 원활하게 예, 이게 회사의 어떤 처한 상황 또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까지 감안해 가면서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게 이게 노동조합의 저는 근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가 아니라 어느 순간 말입니다. 산별노조, 금속노조라는 이 산별노조, 금속노조 안에는 뭐 자동차도 있고 조선도 있고 다 있겠죠. 금속으로 다루는 노조가 다 있으니까. 이 산별노조가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니 이거 참 저는 이해 못할 노릇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면 이게 가당키나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오늘 댓글도 엄청 달릴 거예요. 달려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살아야죠. 하고 싶은 말이라고 해서 제가 저만이 생각하는 그런 예 아주 옹고집적이고 예 독보적인 주장 이게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생각을 하자는 거잖아요. 기본은 노동조합의 속성, 회사의 어떤 공동 발전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공동파업 그것도 정권 퇴진을 위한 공동파업을 한다니 그것을 듣고 있으니까 참 말이지 너무너무 웃기릅니다. 게다가 금속노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을 얼리예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야, 참 저도 제가 유튜브 방송이 지금 올해가 4년째인데요. 단 한 번도 문재인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붙였습니다. 제가 지지를 하든 제가 지지를 하지 않든 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이 나라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투표에 의해서 국민들이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금속노조는 그게 아니잖아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말 자체가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어요. 방구 같아요. 제가 봐서는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아니 그러면 대통령을 국민이 선택했는데 금속노조는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 좀 멀리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멀리.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민이 다수가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는 이 자체가 우습습니다. 이 자체가. 게다가 더 웃기는 것은요. 현대자동차가 여기에 동참한다는 사실. 저는 그것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말입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 요구안이 굉장히 강합니다. 한번 보세요. 현대자동차 요구안을 보면 진짜 무서워요. 무서워요. 기본급 호봉선급분 제외하고요. 18만 4,900원을 달라는 겁니다. 아, 이거 7%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7%가 아닙니다. 7%가 아닙니다. 이게 71% 상승한 겁니다. 71%. 게다가 말입니다. 임직원 성과급으로는요. 순이익의 30%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퇴직자 신차 할인은요. 2년마다 25%를 해달라는 거고요. 정년 연장은 만 60세에서 만 64세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돼요? 솔직히 말입니다. 이게 협상안 치고는요. 굉장히 강력하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일단 지르고 본다. 이런 개념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저는 이런 개념이 강하던 자체가 기왕이면 노조도 그렇고요. 사용자도 그렇고요. 협상 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달려들어야지 그냥 무조건 지르고 본다는 식의 어떤 협상 자세는 진짜 좋지 않은 자세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정환진 너는 너무 순진해.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던데요. 그러나 최저임금 협상하는데도 보면 26.9%를 지르고 보잖아요. 12,210원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야지 협상할 때 이게 조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런 조정 자체가 결국은 말입니다. 나라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사회를 더 공포에 떨게 만들고 기업을 더 망하게 만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대차 주식을 여러분들에게 사라고 한 번도 권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상생의 모양새가 없습니다. 함께 살려고 하는 모양새보다는요. 나만 살겠다는 모양새가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현대자동차는요. 전 세계 시장에서 3위를 석권을 했습니다. 3위를 석권했어요. 이게 노조가 좋아져서 3위를 석권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세계 지역화를 잘했기 때문에 세계 3대 시장을 3위를 석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조의 어느 정도 일부의 도움은 있었죠. 5년 동안 파업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파업한다고 하니 아마 주가도 또 죽을 수겠죠. 뭐 이게 파업을 하면 여러분 적게 생산 차질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 차가 없어서 못 판다고 하는데요. 한번 파업을 하면요. 적게는 수천억씩 적자가 나고요. 많게는요. 조대까지도 적자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을 믿고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원칙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원칙 안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원칙이 뭐냐? 법입니다. 법. 법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모든 일이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게 전파진흥협회에서 사드 전자파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예, 야당의 한 의원은 나 그거 못 믿겠다예요. 나 그거 못 믿겠다. 아니 나라 법으로 정해서 예, 그 전문가 집단이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못 믿겠다. 그러면 나라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이면 지도자거든요.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이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법 위에 서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법과 원칙이라는 예, 핵심 기조로 저는 예,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요구안이 과하다는 것은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어처구니가 없다 하면서 말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 신차 할인이었잖아요. 신차 할인. 4천만 원짜리를 2,880만 원으로 살 수 있다는 거. 신차 할인은 2년마다 25% 할인을 해주고요. 전액 현금 구매할 때는 또 3%를 또 할인해 줍니다. 그러니까 2,8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전부 국민들에게 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전가되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한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오죽했으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극대노를 했다고 이야기할까요? 제발 저는 이런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저는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이게 안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라도 이렇게 외치면 좀 세상이 원칙대로 또 법치대로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도 한번 외쳐봤습니다.